Hi everyone, welcome to YBM TOEIC Speaking. I'm Jasmine. Nice to see you again.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스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TOEIC Speaking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자, 오늘 특강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얼마 전부터 TOEIC Speaking 시험 규정 및 정책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노트테이킹 허용 및 일부 문항의 답변 준비 시간 연장, 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은 총 3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1번, 노트테이킹 허용 안내. 네, 필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하고 주의할 점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2번, 일부 문항의 답변 준비 시간 변경 안내. 그렇죠. 문항별로 답변 준비 시간이 조금씩 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번.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규정 및 정책 변경에 대비하는 자세. 네, 우리의 자세. 그쵸? 이게 오늘 특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듣다가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 잘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노트테이킹 허용 안내사항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공지는요. 우리 웹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노트테이킹을 하시는데 아무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규정 메모지라는 곳에 하셔야 되고요. 스크래치 페이퍼예요. 스크래치 페이퍼는 뭐냐면 메모지를 그쪽에서 이제 감독관 분들께서 제공을 해주시는데 메모지를 새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전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수험 번호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정보 적는 OMR 카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OMR 카드 뒷면에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써 있고요. 뭔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겼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규정 메모지니까 그 안에다가만 필기를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노트 연습장 꺼내고 막 필기하시면 규정 위반입니다. 압수당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되어지지 않은 메모지 지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필기구도 마찬가지예요. 필기구. 자, 그럼 필기구는 뭘 사용할까요? 고사장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사인펜을 나눠줘요. 컴사라고 하죠. 학생들 다 컴사라고 해요. 그 컴사만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참하고 가신 다른 컴퓨터 사인펜 안 됩니다. 반드시 감독관 분들이 나눠주신 그 컴퓨터 사인펜에 그 메모지에다가만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메모를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험 중간에. 언제 할 수 있냐면 문제가 딱 뜨고 나서부터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험 보다가 저랑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파트 디렉션이 막 나올 때 그때 막 외워두셨던 템플릿을 막 적어두셨나 봐요. 그러다가 감독관 분한테 그 종이를 압수당하시고 새 종이를 다시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시작되고 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적으셔야지 디렉션 시간에는 우리가 뭐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을 수 없어요.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부 문항의 답변 준비 시간 변경 안내,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목은 일부 문항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것만 빼고 Part 1이죠. Question 1 and 2가 파트 1만 기존 그대로고요. 나머지 파트는 다 바뀌었어요. 자, 그럼 다 바뀐 시간 우리가 다 외우고 머릿속으로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들으시면 압니다. 자, 우선 Part 2, Question 3 한번 볼게요. 기존에 사진 묘사에 주어진 준비 시간이 30초였죠. 근데 45초로 15초가 늘어났어요. 제가 이거 고사장 가서 해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적어도 기존의 토익 스피킹 준비 시간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이 15초 늘어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사진 묘사 시간이 45초니까 1대1로 준비하고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여유롭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 묘사 준비 시간이 45초가 됐다. 자, 그리고 Part 3, Question 4 to 6이고요. 답변 준비 시간이 기존에 없었어요. 바로 질문 나오고 삐 하면 답변을 막 해야 되는 파트였는데 문항별로 3초씩 추가돼서요. 세 문항 합은 9초인데요. 어쨌든 문항별로 3초씩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3초만 추가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몇 초가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질문이 나오고 바로 삐 했어요.
그게 없었어요. begin speaking now 라는 그 지시하는 그 문장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begin preparing now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begin speaking now까지 해줘서 다 합치면 굉장히 긴 시간이 돼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거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 브레인스토밍을 막 하면 정말 쓸모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 그 부분 10분 활용하셔서 점수 고득점 끌어내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part 4. question 7 to 9이고요. 지문 읽는 시간이 30초였습니다. 지문이 표 형태로 나오죠. 파트 4에서요. 예전에 30초밖에 없을 때는요. 정말 바쁘게 눈을 굴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읽으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15초가 늘어나서 45초가 됐어요. 한결 여유롭습니다. 물론 빨리 읽으시긴 해야 되겠지만 30초 때는 빨리 읽어도 끝까지 못 읽고 그냥 준비 시간이 잘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소한 빨리 읽으며 끝까지는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것도 잘 활용하셔서 이 지문 읽는 시간 동안 문제를 예측하고 나올 만한 문제를 뽑아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답변하실 때요. 파트 4에서 일단 지문 읽는 시간은 30초를 줬고 답변 준비 시간은 안 줬었잖아요. 얘도 문항별로 3초씩이 추가가 돼서 begin preparing now 그리고 begin speaking now까지 합치면 꽤 긴 시간이 또 문항마다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고 표에서 침착하게 내가 답변해야 되는 그 라인을 찾아서 말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말이 수월하고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보실게요. 이번에는 파트 5고요. question 10, 10번 문항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답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였는데요. 늘어났어요. 45초로. 자, 물론 답변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답변 시간과 1대1은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또 필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기까지 병행하신다면 파트 5 정말 지금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part 6입니다. question 11, 11번 마지막 문항이고요. 기존의 답변 준비 시간이 15초였어요. 근데 정말 이건 전 파격적이라고 생각해요. 30초로 2배가 늘어났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필기할 수 있죠. 30초 동안의 필기 한 문장 내지는 2문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보고 답변하시면 그냥 내가 생으로 답변할 때보다 훨씬 유리해졌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항별로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죠. 이거 외워지지도 않죠.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준비 시간이 없던 것들은 3초씩으로 늘어났습니다. Part 3랑 Part 4. 자, 그리고 기존에 15초 준비하던 그런 문항들은요. 30초가 됐습니다. 자, 전 문항 공통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존에 30초를 준비하던 문항은 45초로 늘어났습니다. 자, 최소한 3초부터 15초씩 늘어났으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편하죠? 머릿속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알고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집중 빡 하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꼭 우리 이 유리한 사항들을 고득점까지 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규정 및 정책 변경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자, 일단 제가 3가지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기는 반드시 Part 2, Part 5, Part 6에서만 하기.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Part 2 준비 시간 45초, Part 5 45초, Part 6 30초. 이 정도는 돼야 필기를 하는 거지. Part 3랑 Part 4에서 3초밖에 없는 준비 시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필기는 여기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초밖에 안 되는 시간에 뭘 적겠다고 막 끄적끄적 하다가 오히려 입 못 풀고 생각 정리 못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꼭 유의하세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간단 명료한 단어 단위의 키워드만 적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험을요, 새로 개정된 시험을 여태까지 총 7번을 봤어요. 고사장에서 거의 매주 본 거예요, 지금요. 매주 보면서 필기를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다 적어보고 키워드만 적어보고 문장 적어보고 해봤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스피킹 시험에 응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는다고 말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입을 많이 풀어야 말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필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요. 필기하실 시간에 오히려 입을 풀어주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기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단어 단위의 키워드만 적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note taking, 미리 연습하기.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네. 고사장에 정책이 변경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주말에 고사장에 처음 갔어요. 물론 제가 필기하는 걸 직접 연습을 해보고 학생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수업 방법을 연구하러 간 목적이 크지만 일단 고사장 분위기, 그 다음에 수험자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 분위기를 파악하러 갔어요. 갔는데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 일단 필기를 갑자기 못하던 시험을 필기를 하게 해주니까 막 닥치는 대로 다 적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 적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막상 준비 시간에 적으라고 하니까 막 적었는데요. 적은 걸 보고 말을 못해요. 오히려 입이 안 풀려가지고 적은 거를 또박또박 그냥 읽기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끝나버리고 더 역효과가 많이 났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할 땐 하더라도 미리 어떤 내용을 필기를 해야 되는구나. 파트별로 연습을 좀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변경상 유리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칫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노트테이킹을요.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어떻게 필기를 하면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자, 집중하세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필기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Part 2입니다. 자, 근데 Part 2는요. 무조건 필기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필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필기를 해봐야 한 단어, 두 단어, 많아야 세 단어. 세 단어도 제가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두 단어 이내로 적으셔야 됩니다. 왠지는 보시면 아십니다. 자, 사진 묘사는요. 우리가 보통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런 구성으로 이 사진을 막 묘사를 하시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보면서 이 사진을 묘사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종이에다 필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을 하면 열심히 적어는 놨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는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종이를 모니터 옆에다 딱 두고 읽자니 또 막 이미지 봤다가 종이 봤다가 이미지 봤다 페이퍼 봤다 하려면 눈동자 굴러가고 안 보이고 그러다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진 묘사는요. 좀 말하기가 익숙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안 해도 좋고요. 정 필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진 묘사되는 이 순서예요. 순서인데 장소, 인원수, 그 다음에 중심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변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변 사물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추측을 담아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인상착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이제 서양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모델로. 그러니까 머리 색깔, 컬러 이런 거를 또 말씀을 하셔야 돼요. 머리색 그리고 뭐 옷 입은 인상착의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눈으로 보이니까 쓴 거보단 그냥 눈으로 보고 직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동작 같은 것만 조금 적어두시면 영어가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무언가를 적고 있죠. 서류 위에다가 영어로 그걸 말하면 He's writing down something on the document라고 해요. 그렇다고 그 문장을 통째로 적을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적지도 못해요. 자, 이 여자는요. 가리키고 있죠. She's pointing at the document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봐주세요. 그냥 이 정도 키워드. 자, 이게 페이퍼라고 치면은 writing down 적고 있다. 네. 그리고요. 가리키고 있다. pointing at 이렇게 약간 까다로운 부분만 적으시고요. 나머지는 순서를 머릿속에 입력하셨다가 그냥 그대로 평소대로 쭉 묘사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 적어도 안 보고 그냥 묘사를 하게 될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Part 2는 여러분의 역량에 따라 그냥 맡기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필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필기를 안 하고 사진에 집중해서 그냥 쭉 묘사를 하시고 45초 동안 입을 풀어주시든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Part 5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Part 5. Part 5는요. 이렇게 전화기 사진이 하나 나오고 음성 메시지가 들리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 회의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오고 회의 장소, 회의 장면에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Part 5는요.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듣고 답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배우진 않을 거예요. 바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보여드릴게요. 자, Part 5 답변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텍스트 색깔 보이시죠? 핑크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자, 이 검정색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템플릿이라고 말하는 답변 틀이에요.
저는 수업에서 매직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템플릿이고요. 여기 핑크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때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될 이제 해결책들과 이제 요약 사항들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우리가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다 적을 수 없죠? 네,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Part 5는요.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두 파트로 나눴어요. 들으면서 한번 적으시고 준비 시간에 또 한번 적으시고. 자, 잘 들으세요. 들으시면서는 이 부분을 적으셔야 돼요. 자, 항상 그 메시지, 전화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자기 이름을 밝혀요. 메시지상에서. 그래서 상대방 이름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 나의 역할을 또 적어주세요. 상대방이 메시지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샵 매니저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샵 매니저구나. 이거 메시지 듣다가 잊을 수 있거든요. 요거 적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쟁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아, 잘못된 배송, wrong delivery, 얘가 쟁점이구나 하는 사항,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가지 키워드만 들으시면서 메모하세요. 제가 이것도요, 들으면서 키워드만 적어보기도 하고요. 들리는 내용을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암호화 시켜가지고 막 다 적어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다 적은 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파트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주는 파트이기 때문에 적은 거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명심하시고요. 적느라고 그 리스닝에 집중 못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딱딱 키워드만 듣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이 시작됐어요. 메시지가 끝났어요. 그럼 그때 여기 있는 빨간색 해결책을 적어주세요. 핑크색이죠. 네. 자, 여기 purchase the same model from another office furniture store and send it to the customer right away. 자, 이 부분 적어주세요. 적는데 필기가 좀 빠르시거나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외워놓으신 분들은 45초 안에 두 개를 다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45초 안에 두 문장 다 못 적으시고요. 한 해결책 정도는 적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럼 요거 첫 번째 해결책 정도만 필기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 두 번째 해결책은요. 최소한 제 강의에서는 늘 대상이 누가 됐든지 이렇게 디스카운트 쿠폰, 이런 디스카운트 쿠폰이나 아니면은 보너스나 아니면 선물이나 이런 보상 차원에서 뭘 하나를 주고 끝내는 그런 메시지가 많아서 이거는 늘 공통이나 마찬가지라 이거는 그냥 외운 대로 하면 되지 굳이 필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45초 안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헷갈리시죠? 제가 정리를 파트 5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얘가 답변 템플릿입니다. 얘가. 자, 첫 번째 상대방 이름 잘 듣고 적으세요. 두 번째, 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은 여러분 이름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 역할이 뭔지를 잘 듣고 적으세요. 아까 샵 매니저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쟁점은 무엇인가? wrong delivery였죠. 자, 요거 세 개는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적습니다. 자, 메시지가 끝나고 답변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해결책 막 적어주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그냥 외운 걸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 답변 한 세트를 적은 거랑 외운 것만 가지고 템플릿 안에 넣어가지고 거의 다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파트 5 기존에 그냥 생으로 듣고 생으로 답변하던 때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그런데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필기 이전에 템플릿이라든지 매직 솔루션이라든지 나름의 여러분 답변 준비에 대한 그 암기가 선행이 되어야지 필기가 소용이 있는 거지 암기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한 채로 아 필기 되니까 듣고 적자 하는 안일한 자세로 고사장에 가시면 정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선행 그 다음에 필기 연습 요 순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Part 6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6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A company should permit birthday parties during work hours. 아하, 회사는 근무 시간 중에 birthday party, 생일 파티를 직원들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된다.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Part 6는 답변 준비 시간이 몇 초죠? 그렇죠. 60초 답변이고요. 답변 준비 시간이 30초, 절반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전에 비하면. 자, 답변은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주제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 왜냐하면 난 이러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비커즈로 시작하는 이유 문장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생일 파티를 해줬더니 뭐가 좋았어요. 이런 예시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무리, 결론을 말하게 됩니다만 자, 이 4단계 중에서 이 파트의 점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유 문장, 근거 제시. 왜냐하면 주제문은 우리가 말하는 동안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시도 최소한 제 수업 안에서는 그 외우는 템플릿이 있어요. 회사에 관련된 템플릿, 업무에 관련된 템플릿. 그 템플릿으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외운 템플릿을 그냥 줄줄줄 해주시면 되는 거라 굳이 적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살아있으니까 이걸 보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서 우리가 30초 동안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이유 문장을 고심해서 생각을 해요. 자, 생각을 하는데 시간 여유가 되니까 생각하면서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답변할 때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네. 자, 주제문 볼까요? 이거는 문제를 보고 말하니까 I agree that a company should permit birthday parties during work hour. 되죠? 자, 핑크색 부분은 우리가 적은 거예요. 기존에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안 적고도 잘 하시겠지만 적으니까 얼마나 말이 술술 잘 나오겠어요. Because the employees would enjoy working and they can improve work efficiency.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example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매직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답변 틀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미 암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나중에 암기를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진행 상황 먼저 살펴봐 주세요. 이 답변 틀의 중간에 한번 이유 문장이 똑같은 앞에서 나왔던 이유 문장과 똑같은 게 한 번이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enjoyed working improved work efficiency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변경돼서 실제 사례니까요. 과거형으로 변경돼서 한번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템플릿만은 완벽하게 외워주시고 이유 문장을 하나 적어놓으면 여기다도 쓰고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Part 6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 특강 동영상을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수업 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 외우신 거를 여기다 적용하셔서 지금 바로 필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수업을 아직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일단 이 동영상 참고로 알아두세요. 정책 변경이 이렇게 됐구나. 필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두시고 나중에 수업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 동영상 반드시 한 번 더 보고 필기 연습 따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암기가 선행이 된 다음에 필기지 필기부터 배우고 암기? 그럼 순서가 틀려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꼭 동영상 참고하시고 수업 동영상 참고하시고 필기 연습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내용 3가지였습니다. 노트 테이킹 허용 안내. 자, 필기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 알려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일부 문항의 답변 준비 시간 변경 안내. 네,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초시에를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다시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규정 및 정책 변경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필기는 Part 2, Part 5, Part 6만 하자. 그리고 각 파트별로 어떤 사항을 필기를 하자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변경된 이 사항들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고 10분 활용하셔서 나중에 꼭 원하는 점수, 원하는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수업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me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